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픽스의 대표 프로그램 왁자지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이게 어색하게. 이제 매우 낯섭니다. 이 컨셉 오랜만입니다.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컨셉입니다. 근데 이제는 저기 뭐 붙어 있었어. 안주를 안 주나 보죠? 그러네. 이거 아무것도 없네요. 안주를 안 주면서 뭘 여기 해? 뒤에 원래 이게 앞에 뭐 있어 있기는. 음식 같은 거 다 붙어 있더니 그잖아요.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면이나 먹고 말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여기도 좀 많이 없네. 이거 우리 저기 포장마차 오랜만에 왔는데. 요새 조금 약간 경영상태가 어려워. 대체 입으로 때우려고 그래요. 왁자지껄처럼 입으로만 때우려고 그래요. 저는 금년 들어서 스페이스 처음 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올해 처음 왔어. 근데 오랜만에 왁자지껄이 돌아온 것처럼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진행을 맡게 된 박사장 박영식이고요. 자, 오늘 공희준 평론가님, 임세은 민생경제소장님,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진짜. 네, 아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니 뭐 저희 뒤에 빨간색도 있었고 파란색도 있었잖아요. 그래, 원래. 이것저것 많았어. 근데 뭔가 이제 왜 그 있잖아요. 뭔가 단촐해지긴 한 거. 예능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뿅 하고 네. 딱 하고 나타났는데 갑자기 뭔가 다 사라진 느낌이에요. 뭔가가. 근데 뭐 색깔이 다 국민의힘이야. 그건 또 저희가 원래 이 색깔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색깔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이제 막 왁자지껄에 들어와 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 그때 이거 참 재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제 좋아요는 이제 기본으로 눌러주시고 구독은 뭐 워낙에 스픽스가 이제 구독자가 많으니까 예. 아니요, 그래도 100만 가야죠. 그래도 아직 안 해주셨으면 예, 고지가 얼마 안 예. 남았으니까. 안 해주셨으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널리 공유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주말에 이제 오늘 토요일 저녁입니다. 네, 토요일 토요일 저녁에 나가고 네.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의 여러 이제 시사 정치 현안들이 몰려 있는 또 한 주여가지고요. 뭐 이번 주 가장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가 있다면 우리 임세현 소장님은 어떤 게? 일단 제가 이제 그 민주당 소속으로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연임 발표를 했다. 연임. 예, 연임을 하겠다라고 도전을 한 것이고 야, 중성파. 그 과정에서 네. 그 먹사니즘이라는 그 아. 민생을 챙기겠다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죠. 그거 여기에요. 인데 네. 지적자산권 여기 있습니다. 왜요? 그거 원래 제가 2003년에 만들어진 먹고사니즘을 최초. 그 의혹 저는 제기합니다. 연락도 안 하고 그럼 저한테 먹고 사는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아니 잠깐만 먹고 사니즘이었어요? 네. 근데 이재명 우리는 대표는 먹사이즘, 먹사니즘 다르지. 먹사니즘. 다른데 비슷하네. 그거는 만약에 어디 그 표절 예. 제가 만약에 표절 의혹 제기하면 그거 100% 표절로 걸려요. 근데 그 송영길 전 대표도 연구소가 옛날에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그런데 송영미 대표는 뭐 불효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안 하는데 제가 참고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친구로서 좀 인정을 해주고 뭐 좋은 거 막 쓰면 좋지 그거 왜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중요한데 정치의 본령이고 그래서 쓴 거잖아요 맨 처음에. 그쵸? 정치의 본령이 먹고 사는 문제다. 그렇죠. 그렇게 썼는데 그게 자기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적자산권의 원천을 좀 확인을 하자고요. 그렇죠. 제 친구입니다. 먹고사니즘. 먹고 사는 이제. 어쨌든 먹사니즘을 걸고 네. 거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연임 발표가 아니죠. 연임. 당권 도전 발표, 연임 선언. 도전 발표. 도전 네. 선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사실 그 이재명 이제 전 대표죠. 전 대표가 쭉 이야기한 먹고 사는 문제나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원래는 사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한 이런 이슈는 네.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그쪽에서 하도 정신이 없고 난장판이다 보니까 이제 야당이라도 빨리 이런 걸 좀 챙겨야 우리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네. 이재명 대표의 연임 도전. 네. 이었다. 우리 또 김종욱 교수님께서 저도 이번 주에 가장 핫한 것은 아니 가장 핫한 거 이재명 가장 핫한 것은 신성.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 발표도 중요합니다만 중요합니다만. 네. 저는 소위 이 최병 문제와 관련해서 네. 이제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다. 녹취록이 등장한 거. 예.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공익 제보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어떤 내용만 가지고 싸웠다고 공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네. 국민들이 서서히 나서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네. 이제 국민의 분노가 공익 제보자들을 공익 제보하게 만들고 그런 내용들을 다시 국민이 알게 되는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니까 좀 진실에 네. 사실에 좀 접근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최혜병의 억울한 죽음, 예. 또 그다음에 박정우 수사단장의 억울한 예. 어떤 기소 이런 예. 부분과 관련해서 예. 이제는 좀 우리가 그 한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예. 이제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좀 그게 이번 주에 음. 가장 핫한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동의하는 바이고요. 우리 공희준 평론가님은 혹시 어떤 게 이제 집에서 딱 이렇게 뉴스 모니터링 하시다가 요거 먹사니즘 딱 보고 요거 표절이다 이런 거 말고 네. 어떤 뉴스가 가장 이슈였습니까? 저는 이제 그 임수랑님과 저는 김대련님 두 분과 이제 다른 주제를 하기 때문에 저는 딴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이번 주에서 가장 뜨악했던 건 뭐냐면요. 뜨악했어요? 진석사가 알고 보니까 진책사였다. 진책사.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예. 김건희가 지금은 우리가 보통 진중권 교수에 대해서 네. 비판적인 분들은 진석사라고 좀 놀리잖아요. 네. 아니 사실 팩트예요. 사실 우리 석사예요. 얘기하는 네. 석사잖아. 석사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실제로는 공식적으로는 석사지만은 네. 밤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이 낮에는 석사, 밤에는 책사, 진책사였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그 김건희 씨가 진중권 씨한테 전화를 했나요? 그래서 나도 저는- 사실상 석사야 뭐 이런 네, 의미에서 전화를 했나요? 저는 그래서 두 분이 57분 동안 통화했다는데 저는 그 통화 시간이 긴 거는 별로 그렇게 놀랍지는 않고요. 예. 저는 왜 딴 게 제가 약간 좀 가슴이 아프냐면은 예. 57분 동안이나 왜 통화를 했을까 하다가 진중권 교수가 네. 김 여사한테 직언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김 여사가 예. 자기가 좀 귀에 거스르는 얘기를 했으면은 예. 57분이나 통화가 이어질 수가 없는데 아. 57초 만에 끊어졌을 텐데 예. 왜 천하의 친일권이 왜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자꾸만 영부인 비율을 맞춰줬을까?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도 계속 김건희 여사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면 저는 한마디 해주려고요. 아. 빨리 친정에 가 계시라고. 나는 근데 번호 가끔 전화해요. 김건희 여사한테. 번호 있어. 그래? 뭐라고? 근데 안 받대 싫어요. 가끔 전화해. 그러니까 공선생의 미래가 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김건희 씨가 전화 오면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을 해야지. 아니 나를 어떻게 작사를 할까 생각해야지. 고민하고 있어. 거기서. 그래서 전 딱 하면은 첫말 딱 해요. 여사님 더 늦기 전에 친정에 가 계시죠. 그런 그러다 압수수색 사람들이랑은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랑 통화를 안 하거나 이제 진짜 강제로 수색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지. 딸을 먼저 생각하세요. 딸을 먼저. 그렇지. 네. 딸 딸을 먼저 생각하시면 생각을 나를 생각해야지. 저기 딸을 먼저 생각하니까. 여의도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명품샵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뭐 에르메스나 이런 거 사갖고 가시면 약간 이제 별도 달 수 있고 뭐 아니 근데 미래가 보장되죠. 한 번 일을 겪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방법으로는 접근이 어려울 거고 근데 뭔가 우호적인 얘기를 해주거나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진짜 뭐 한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여전히 그 번호를 쓰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저 저는 전화해요. 그죠? 네. 아직 지금 그 텔레그램을 쓰던 그 번호 그대로 어떤 사람들과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카톡의 이게 이미지 있잖아요. 카톡 프로필 이미지. 그것도 여전히 박혀 있다고? 고양이 돼 있어요. 고양이. 예. 제가 동물 참 좋아하셔 보니까. 프로필의 고양이. 변경사를 그럼 다 취재하고 계신 겁니까?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양이다. 지금 현재 고양이다. 야옹. 그리고 네. 좀 전에 좀 더 답답했던 건 뭐냐면 네. 김건희 씨의 정보력이면 대단한 정보력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중권 씨하고 통화를 했다 그러면 네. 저 한동훈 후보의 최측근은 진석사구나. 진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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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지금 골 때리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예를 들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랑 통화하면서 우리 캠프에 와서 일 좀 도와줘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국정을 운영을 하는데도 거기에도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와 기준이 없어. 그냥 필요한 거 갖다 쓰는 거야. 전화 네. 통화 해보고. 네. 막 가는 거예요, 그 정도면 제가 볼 때. 아니 근데 여사가 무슨 국정 철학에 대한 가치가 필요한가요? 그냥 내조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도 조용한 내조를 내조. 하겠다고 조용한 얘기를 내조. 했었고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죠. 한 인간으로서는 다 있는 거죠. 그것도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 메시지 분석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저는 김 여사가 이제 한 전 위원장한테 보냈다는 5건의 문자 메시지를 봤는데 저는 그 문자 메시지가 과연 김 여사가 진짜로 보낸 건지가 의심스러워요. 저도 그렇게 의심합니다. 너무 잘 쓰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김 여사의 어휘력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김 여사의 어휘력에서는 나올 수 있는 그건 단어들이 아니에요. 의심하는 게 아니고 확신을 해야 돼.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를테면 200단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김 여사는
한저 50에서 100단어 그 예. 정도밖에 사용 안 하는 분인데 예. 전 특히 무엇보다도 뭐 같이 생사고를 같이 했다 동지다. 예. 제가 그럼 김 여사의 어휘 구사력에서 나올 수 없는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로 누군가 써준 거를 김 여사가 자기 걸로 보냈다. 그리고 아마 한 전 위원장도 알았을 거예요. 아 이거는 김건희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어휘력은 아니다. 그 위험한 발언이에요. 생사고락까지 이렇게 얘기해버리게 되면 그 수준이 완전히 그 다운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생사고락은 알지 웬만하면. 아니 그렇지. 그 우리도 그거 뭘까? 박사님이신데 박사님이신데 그 생사고락 정도는 정도는 알것 같아요. 대통령 부인이 그것도 몰라? 논문도 쓰셨잖아요. 근데- 이 정도 쓰죠. 근데 네. 보안과 보안 이 철자는 사실 오타일 수 있으니까. 네. 아니 네. 오타면 한 번이어야 오타지 계속 보완 이런. 고도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쓴 거가 아닐까 이런 아니, 생각이. 근데 신경 오야붕 이런 얘기는 없더라고. 아. 학고방 오야붕. 아 저는 왜 그런 단어 없었어? 저는 최재형 목사님을 보면 가슴이 아픈 게 그분이 저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더라고요. 아 뭐를 왜냐면 가르쳐 딴게 아니라 예. 틀리면 저는 못 참아, 길을 못 참아. 쓰고 영부인에게 오타를 지적하는 거 보니까 그분도 참 출사하시긴 틀렸다. 예. 영부인은 길을 쓰고 오타를 그리고 사실 지적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지켜봤던 그런 텔레그램들은 대부분 이제 언론사가 재구성하거나 좀 편집이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비문이나 오타나 원래 그리고 그 여사님이 중간중간 단어 문장에 점을 많이 점을 찍어요. 찍잖아요. 점을 많이 찍거든. 네, 점 찍어. 근데 그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문장도 되게 길어. 죄송합니다. 엄청 길어. 괜찮아요. 졸라매도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연락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텔레그램 자체가 이게 이 존재에 대한 유무도 저는 좀 약간 의심스럽더라고요. 근데 나는 처음에요 그게 네. 각색된지 모르고 네. 캡처본인 줄 알았었어요. 모르고. 아, 맨 처음에 나왔던 거? 처음에 맨 처음에 봤을 때 그래서 아니. 우리 그거 알잖아 옛날에 예, 카톡 예. 메시지 다 봤잖아요. 그죠, 점점점점. 점점점 있고 이렇게 글을 길게 잘 쓸 수가 없고 이렇게 비문이 없을 수가 없고 사실 그 말도 좀 이상한 말도 좀 있었지만 그쵸.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맞다고? 음. 진짜? 그래서 제가 저 그때 아마 이렇게 얘기했잖아. 우리 여사님이 그동안 공부를 좀 많이 하셨나? 카톡 기간 그때보다? 했더니 이게 뭐 보니까 각색이었죠. 네, 각색이었죠. 네네네. 저기 왁자지껄은 심증만으로 얘기할 수 있는 프로 아닌가요? 아 그렇죠. 예. 막 떠드는 예. 거죠 우리. 그- 술자리에서 떠드는 거지. 저는 한번 김 여사에게 표절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왜요? 왜냐면 표절을 제가 이제- 당했다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대선 국면에서 제가 한번 가상 김건희 대국민 사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가상으로 진짜 김 여사가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제 글이 거의 그대로 베껴갔어. 그대로. 오. 그리고 제가 또 알아요. 그거 베껴간 사람이 누군지 그쪽 실무자가 누구야? 있습니다. 그런 거 그분. 여기서 얘기해야지, 그치? 네. 근데 대신에 딱 한 구절은 안 베껴 가셨더라고요. 뭐예요? 제가 이제 그 가상 대국민 사과문에 뭐라고 썼냐면은 예. 윤 대통령 저희 남편의 성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예. 남편의 임기 동안은 제가 이제 친정에 가겠습니다. 그건 안 베껴 가시더라고. 제가 친정. 그것만 쏙 빼고 예, 예. 필요한 것만 네, 그렇죠. 필요한 것만 갖다 사실은 베껴갔다. 그 대국민 사과문의 포인트는 친정에 가 있겠습니다였는데 네. 그걸 안 가셨어요. 그분이 당해 계셨나요? 그 당시에? 그분이 그 캠프에 계셨어요. 대선 캠프. 아, 당해는 안 계셨고? 네, 윤석열 대선 캠프에 아, 계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준석 그 당시 당대표 말에 의하면 소위 대국민 사과문 관련해서 당과 충분히 조율을 해서 조율된 내용으로 나왔다고 얘기를 해서 상당히 사실일 가능성이 아니 높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당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따로 이제 정무팀이 있는데 그쪽 아무튼 여사님 정무를 기획하시는 분이 베껴갔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사님이 왜 정무팀이 그때 그래요 거기다가 왜? 그러니까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 이거 친한 선배분이 여사님에게 제 대국민 사과문을 보여드린 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학교 선배인데 그러시더라고요. 공박사건 베껴간 것 같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다. 근데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저는 근데 거기서 지금 우리 공 박사님이 계속 뭐 여사님 뭐 친정에 가게 저라 계속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친정이 갑자기 있다가도 없어. 왜냐면 어머니가 자꾸 감옥에도 갔다가 또 나왔다가 해서 어디가 친정?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제가 가 계시라고 할 때는 네. 곧바로 친정을 가 계실 수 있었는데 지금은 친정 곧바로 못 가시고 친정이 감옥이면 어떡해? 과천이나 문정동을 한번 아니요. 찍고 가셔야 되거든요. 지금은. 지금은 그래서 나왔어요. 저는 나왔어요. 안타까워요. 지금은 아니, 고성으로 아직 나왔는데 나왔어요. 너무 혐의가 많아서 또 언제 가실지 몰라요. 그거는 그곳으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주가 조작과 관련된 건이 실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고 네. 더 확대가 되면 여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제 생각에는 뭐 이제 그 어머님도 어머님. 최은수님도 네네네. 무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거는 뭐 그러니까 제가 참 답답한 게 안타까운 게
모녀가 네. 같이 만학도 얘기를 걷게 됐잖아요. 네. 학교 예. 가 계시는 만학도. 아, 학교. 아, 예, 예. 모녀가 뭐 50 넘어서 가면 만학도죠. 공립학교, 공립학교. 공립학교. 어떻게 보면 아. 나라에서 밥 주고. 70대 중반의 친정어머니와 50대 네. 중반의 딸이 둘이 같이 만학도 얘기를 가게 생겼는데 네. 아니 뭐 남편도 같이 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건 참 답답해요. 오늘 좀 맵네요.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좀 맵습니다. 아 이거 우리 뭐 오랜만에 왁자지껄 컨셉이잖아요. 아,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왁자지껄이 지난주에 네. 저희를 필요로 했던 분들이 많았다고 들어가지고 왜요? 왁자지껄은 면책 특권이 있어요? 어떤 바로 막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막은 아니지. 아니, 얘기해줘. 아니 우리 컨셉이 원래 아니 면책 있는지 얘기해. 아니 이거 뭐 맥주 먹고 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한 말 중에 수위가 낮은 게 제가 한 말은 만학도 학교 네. 친정 가기 싫어. 제가 무슨 그래. 문제될 말을 한 건 그래. 아니잖아요. 예, 비유의 비유지. 달인 공희준이라고 그러다가 여러 작살난 거예요 지금까지 아, 2년 동안. 마리 앙뚜아네트 이런 것 때문에 난리 아 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말 안 해. 저는 예. 마리앙테한테 표현 안 써요. 저는. 어머님이 감옥 가신다. 뭐 이거 왜 예. 틀려? 어머니는 학교 가신다. 학교 가신다. 감옥이라니요, 스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본심을 얘기하지 말라고요. 모녀가 이제 저기 만학도 얘기를 나란히 걷게 됐다 네, 이렇게. 네. 아니, 아무튼 뭐 우리 비유의 달인 공희준 스승님 감사드리고 지난주 왁자지껄보다 훨씬 재밌다 이런 댓글 지금 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진짜 완전 지금 공멸하겠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네. 아니 저는 이 댓글팀 있잖아요. 이런 게 원래 정치권에 여론 조성팀이라고 하기 좀 뭐하고, 네. 그러니까 한 후보나 한 어떤 정치인을 좀 이렇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쇼츠도 캠프에서 제작해주고 공식적으로 뭐 커뮤니티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는 댓글팀, 여론 조성팀 막 이렇게 나오고 한동훈은 또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른바 이렇게 선거 캠프 때는 이게 여론 조성 팀은 아니지만 이렇게 구전 홍보 팀 이런 식으로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놓고 막 이슈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입으로 터트리는 거. 뭐 카톡방으로 하거나 카더라 하게 해서 네. 그런 홍보라는 기능으로 있는데 네. 그건 선거 캠프에 한정돼서 일부의 인원만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뭔가 한동훈 장관이 만약 이게 맞다면 네. 법무부 장관 시절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공직자. 댓글팀도 그렇고. 그러니까 김 여사는 그냥 개인 사인이지만 어떤 대통령 배우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자체가 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저도 네. 이제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네. 김정숙 여사님 보좌를 했었었는데 예. 가끔 그런 거 있어요. 그 여사님이 선행을 했어요. 예. 그럼 우리가 알리고 싶으면 제가 기자들한테 그걸 다 보내주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거 수준이지 막 댓글팀을 만들어서 댓글로 뭔가를 조작하고 한다? 네. 이거는 사실 불법 아닙니까? 예. 원세훈이 그래서 감옥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하면 드루킹이고요. 네. 네. 한동훈 씨가 하면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둘 다 뭐냐? 네. 둘 다 유죄예요. 그렇죠. 아 그렇죠.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다 유죄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은 네, 이제 네, 네. 한쪽에서 장해찬 씨는 지금 한동훈 전 법무부 그쵸, 장관이 그쵸.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희한한 건 자기가 자기 문자로 그걸 보내. 제가 예. 그 댓글팀 이렇게 얘기를 예, 그렇죠. 그럼 무슨 김건희 여사가 뭐 여기까지 보낼 게 뭐가 있나? 그렇다면 서로가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아는 쌍방이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알면서도 내버려 둔 거잖아요. 네. 그럼 웃기죠. 갑자기 일관된 익십인가? 아니 거기서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아는 사람이 봐봐요. 그럼 아. 댓글팀이 일단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자에 의하면. 아. 그럼 댓글팀을 알고 이용을 했던 김건희 여사가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 그 댓글팀으로 뭐 한동훈 장관을 씹었던 예. 그 씹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 당사자가 아는 것이고, 예. 일단 적어도 한 4그룹이 아는 거잖아요. 이런 게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게. 그렇죠. 예. 예, 예. 이게 어떻게 이게 국정농단 수준 아닌가요? 이건?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시점으로만 봤을 때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녹화 시점까지만 봤을 때 냉정하게 얘기하면 자 봐요. 한동훈도 여론조성팀 의혹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폭로하고 있는 주도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예찬군, 네. 장예찬군을 고소 고발하지 않습니다. 아, 안 하잖아? 그리고 댓글팀 유무, 여론조성팀 유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없었다. 절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언급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요. 네. 자신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보낸 그 내용을 보면 댓글팀이 존재하지 않았다고는 하지 않고 네. 댓글팀이 한동훈 위원장을 비방하지 않았다라고만 얘기했을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여론조성팀 내지는 댓글팀의 유무는 아직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 시점까지 가부가 결정이 안 된 거잖아. 한동훈 후보는 목요일 날 예. 그 저기 후보들 토론- 토론회에서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고소고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알잖아요. 없다고 한동훈 얘기하면. 장관 스타일.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했으면 바로 고소고발하면 된다. 고소고발 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고소고발 했다는 얘기를 기사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예. 당원들이 보는 그 TV 토론회에서는 아니라고 다 얘기해 놓고 예. 사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근데 통례적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스타일은 그냥 고소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예. 못 참아 못 참아. 예. 자기 그 뭐 스토킹 다 명예훼손 해가지고 다 자기 걸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왜 안 걸어? 예. 거세요. 예. 못 참아. 진짜 요만한 것도 못 참는데 이거 엄청 인내심 많아졌나? 예. 비대위원장 하시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성격이 바뀌었나? 항상 뭔가 이제 이 어떤 고소 고발의 드라이브를 잘 거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의혹을 확실하게 규명하려면 그냥 형사 조치를 하시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힘이 이제는 분당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홍보팀이라고 표현하는 거와 댓글팀이라고 표현하는 거 전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당내 경선에서는 홍보팀이라고 표현해야지 댓글팀이라고 표현 안 하거든요. 예. 이거는 자기와 당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쓸 수 있는 표현인데, 그리고 이제 저는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을 옹호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욕하는 사람이 99명이면 옹호하는 사람이 1명인데 그중에 제가 하나예요. 아 그래요? 네. 옹호를 하신다고요? 뭐야 김건희 씨 과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장해찬 최고하고 예전에 한번 정말 예. 서로 우호적으로 한번 예. 전화 통화해도 그런데 예.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예. 장해찬 최고는 원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순장조가 되고 싶었어요. 예. 순장조 예, 올해 예, 계속 가는. 네. 예. 근데 결국 한동훈 장관에 의해서 이제 당에서 제명당하고 예. 그런 형태 되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장해찬은 윤석열의 순장조가 되고 싶었지만 현실은 한동훈을 상대로 한 자폭조가 예. 됐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장해찬 최고는 본인의 결정이든 아니면 예. 어디서 오더를 받던 간에 예.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상대로 장렬하게 예. 자폭 테러하는 예. 그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더 세게 나올 거예요. 아니 아, 대통령이 더 세게. 순장이 안 됐으니까는 자폭이고 뭐고 상관없잖아요. 다 살려줄 텐데 무슨 걱정이에요. 그게. 아니 내가 볼 땐 여사님이 그 원픽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장해찬. 네, 그렇게 그러면 들었어요.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대통령실 그렇죠. 들어가거나. 네. 야, 저 진짜 장예찬이네요. 진짜. 예찬. 그렇죠. 예찬 예찬. 군. 예수님, 예찬.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 네. 장렬하게. 아, 그렇죠. 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장렬하게 바뀌셨다가 그렇죠. 다시 부활하신 거니까. 떠나셨다 돌아오시고. 우리도 대통령실 특징이 있잖아요. 약간 실업자 구제 잘해주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일자리 창업센터입니다. 일자리 잘 예. 만들어.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장해찬 전 최고가 네. 대통령실에 정식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하고 한번 같이 한번 주기사를 해볼까? 예. 그거와 똑같아요. 결국은 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장해찬이라는 젊은 정치인의 거취가 예. 결국 이제 지금은 윤석열 한동훈의 또는 김건희 한동훈의 관계가 이쯤에서 봉합될지 아니면 완전한 공멸로 갈지 정하는 바로미터가 된 거죠. 예. 네. 아, 근데 한동훈 장관이 반응이 없잖아요. 장해찬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그냥 알로 볼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정해찬 너 따위가 뭐 급이 맞냐 네, 생각하는데 근데 이겁니다.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한동훈보단 김건희가 성공했다는 게 예. 김건희를 위해서 자폭하는 사람은 있지만은 예. 한동훈을 위해서 자폭하는 사람은 아직은 없잖아요. 아, 또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또 어떻게 그 보면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장해찬 전 최고가 네. 여사님을 위한 의리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완픽이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온 걸 보니까 뭐 모르겠어요. 오늘 녹화 당일이라서 오늘 막 갑자기 금요일 생방에 어딘가에 또 나와가지고 실제 원본 같은 거 있죠. 왜냐면은 최근에 언론에 공개된 이제 그런 텍스트를 보면 뭐 자신이 어떤 홍보팀? 한동훈 홍보팀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언론에 대상으로 공개를 했잖아요. 예, 네 가지나 얘기했죠. 예, 근데 본인이. 그게 예를 들면은 이 어떤 핸드폰 캡처라든지 이런 건 또 아니어가지고 저는 또 그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사실 좀 잘 모르겠는데 장해찬 군의 주장이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시는 게 예. 일요일쯤 할 거예요 하더라도. 왜요? 금요일 날 왜 해요? 그렇지. 언론에 안 받지 나오잖아요. 않는데. 아, 제가 죄송합니다. 예, 예. 일요일 날 치고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안 나와, 월요일쯤에 이제 오늘은. 뭐 아, 예,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뭐 예. 나와봤자 뭐 예. 얼마 나오겠어요? 예. 그리고 또 나와도 네. 저쪽은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우기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렇지, 이거 아니라고. 퉁인 거지 뭐.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맴돌지만 동호반복이 좀 확실히 정리하면 저는 토론 같은 거 할 때 혹은 합동 토론을 할 때 질문을 받으면 한동훈 위원장께서 여론 조성팀
내지는 댓글팀은 존재한 적도 없고 그런 일을 벌인 적도 없다라고 확실히 안 하시면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이래버리시면 그냥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는 뭔가 좀 애매하잖아요. 말장난 수준의 이런 답변들은 워낙에 우리가 뭐 청문회에서도 많이 받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좀 뭔가 피해 나가는 답변들을 많이 봐서 그런 거 말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면 고소고발해라. 여기까지만 우리가 정리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의혹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가족이 사적으로 공천했다? 뭐 이런 의혹을 원희룡 쪽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고소고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아니 그리고 사천을 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실 원희룡 장관도 뭐 공동선대위원장이었나요? 뭐 이랬던 거 아마 같은데. 그랬을 그랬던 거예요. 걸로 기억하는데 본부장이었어요. 본부장이었나요? 네. 그 본인도 어쨌든 선대위에 깊숙이 관여가 되어 있었던 어쨌든 고위 당직자였는데 예. 그럼 그때 알았으면 그때 얘기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왜 또 이제 와서 이야기하죠? 뒷북도 맞아요. 아니고. 맞아요. 네, 네. 맞아요. 한동훈의 덕을 봤던 원희룡 후보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장면이 좀 누가 더 근데 배신을 잘하는가는 그러니까 이 논란은 예. 봉합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그 과거로 돌아가면 예. 이게 이제 그 소위 국민의힘 비례가 아니잖아요. 예. 소위 유성정당을 예. 했었고 그 자체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오더가 온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거기 핵심적인 주기환 예. 씨였고 예. 주기환 씨가 뒷번호로 가니까 예. 바로 사퇴해버렸더니 예. 그 다음날 대통령이 고생했다 그러면서 예. 대통령실 민생특보를 딱 만들었잖아요. 네,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이철규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당신이 지금 한동훈 그 당시 선대위원장한테 당신 지금 사천한 거 아니야? 지금 예.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제가 한 3, 4일 난리가 났었어요. 예. 전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서로 의심한 측면이 있다. 예. 뭐 하나는 대통령이 오더를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 당무 개입이잖아요. 그렇죠. 오더 줬으면 예. 그래 놓고 사퇴하고 또 특보를 만든 게 있다면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랑 예. 왜 화를 냈을까? 예. 공당이 공천을 했는데 비례 후보로 갔다가 이철규라고 하는 친윤의 핵심이 왜 공격을 했을까? 예. 그때 핵심적인 이유가 예. 한동훈 선대위원장 마음대로 한다는 게 문제였었던 거거든요. 전 그렇다면 같은 당이 아니잖아요. 다른 당 문제에 또 개입을 한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이거는 당연히 확인해보고 예. 조사해보고 예. 수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예. 그리고 이거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TV 토론에서 네. 굉장히 그 노골적으로 붙잖아요. 맞붙잖아요. 예. 근데 이 공천 문제 가지고 사천 의혹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저는 하시면 안 될 발언이 우연히 튀어났다고 보는데 네. 갑자기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뭐 뉘앙스가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들 그 영상 2차 MBN TV 토론인가 T조였나 그거 MBN이요. MBN 네. 보시면 돼요. 이 비례 공천과 관련된 사천 의혹이니까 그 공천 제가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나쳐보니까 거기 그 정당이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넌 못해. 너는 못해. 그러니까 이 공천을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희룡이 얘기했어요. 원희 후보가 넌 못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냥 지나가 넘어간 거야, 버렸어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천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공천은 내가 주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취지는 알겠는데 네. 이 공천은 비례 공천이면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 공천 아니에요? 국민의 미래죠. 그죠? 네, 다른 당입니다. 그럼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당무 개입이네.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게 무슨 선거를 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법적으로 고소고발이 남발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끝나고 나면 네. 다 수사하고 네. 재판받아야 될 내용들인 거예요. 대통령의 당무 개입, 여사의 당무 개입, 한동훈 위원장의 비례 공천, 당무 타당 개입, 당무 타당 개입, 당무 뭐 댓글팀 뭐 의혹 이게 다 지금 이제 공멸의 길이죠. 그런데 이게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왜 이렇게 뜨거워질 수밖에 없냐면은요. 저는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밝히면 미리 홍보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임세은 소장님하고 안지권 소장님 두 분을 모시고 예. 제가 이제 조기 대선 주제라는 책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조기대선하면서 제목은 저희가 정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가 탄핵하자라고 했죠. 조기 대선 주자? 조기 대선. 대선이 주제. 조기 대선. 조기 대선. 조기 대선이 조기 대선을 주제로 책을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런데 이게 장사하려고 또 네. 그런데 이게 겁니다. 곧 나옵니다. 관건 뭐냐면은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원래에 의하면은요. 예. 대통령 선거도 물론이고 지방 선거도 이제 지금 이번에 뽑히는 당 대표가 관여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용산 대통령실도
한동훈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번에 뽑히는 당대표 임기 내에 대선에 치러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당대표 경선이 아니고요.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 경선전이에요. 그 대통령이 경로할 발언을 계속 하고 있어. 그건 때문에 나는 경로한다고 해서 나한테 뭐 할 건데. 경로한다고 해서 나한테 뭐 할 건데. 고발. 전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요번에 이제 당대표가 되면은 거의 대선 후보 확정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에 당대표 되는 사람의 임기 내에 이 사람이 이제 대선 경선을 관리하게 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죠. 윤 대통령은 이번에 원희룡을 심어놔야지 자기가 만약에 내가 중도에 사퇴할 경우에도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을 대선으로 앉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하나만 거예요. 여쭤볼게요. 제가 과문에서 그 국민의힘 쪽에 과문에서 원희룡을 믿어요? 대통령은? 아니 전적이 있는데? 약간 그건 있어요. 그 원희룡 장관이랑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랑 한 배를 타긴 했죠. 양평 고속도로 왜냐하면 관련해서. 딴 게 아니라 양평 때문에. 양평 고속도로 한 배를 타긴 했죠. 원희룡은 이겁니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에게 충성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원희룡 장관도 참 그분도 참 판단이 쓴 게 저 같으면은 대선이 끝난 다음에 국토부 장관을 하는 게 아니고 4강 대선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원희룡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결정했습니까? 원희룡이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 누구도. 다만 원희룡은 운 나쁘게 서울 양평을 옹호하다가 문자가 들어오는 이제 원희룡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윤 대통령 부부와 이제 공동운명체예요. 한 배 탔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 싫어할 것 같은데 라고 때문에. 뭐뭐 라고 때문에 이 자식은 이것도 제대로 못해. 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인트가요.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왜 이렇게 거의 뭐 전쟁 수준이 됐냐? 이거는 당대표 경선을 빙자한 대선 후보 경선전입니다. 그러면 주기자가 해야죠. 아니, 탄핵을 당한 집권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보면 머리를 잘 썼다거나 혹은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어떤 지점에서는 원래는 둘이 한 몸 아니었습니까? 윤석열과 어떻게 보면 최고의 깐부 아니에요. 심지어 6가지 카톡 300번. 그냥 공동체, 가족, 패밀리, 한 몸. 패밀리.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샴쌈둥이다. 샴쌈둥이다 얘기하는데 갑자기 샴쌈둥이에서 한 명이 떼어서 나왔어. 갑자기. 억지로.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샴쌈둥이 한 애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애들한테 미안한데 같은 몸이었는데 이 같은 몸 하나가 막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빨리 탈출하자. 그래야지 내 몸에 암 안 붙지, 뭐 병균 안 붙지 해서 떨어져 나온 것은 난 이건 매우 어떻게 보면 영리한 작전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민의를 읽은 거죠. 오히려 한동훈 장관만 떨어져 나온 거면.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민심과 여론을 지금 잘 읽었다. 네. 근데 또 이 지점에서는 지금은 본인이 영리하게 그 윤석열호라는 썩어 문드러지고 침몰할지 모르는 배 먼저 제일 뛰어내렸어요. 제일 한 배였던 사람이 같이 운전했던 사람이 그래서 마치 뭐 반윤, 비윤 이제 뭐 절윤까지 내가 나왔는데 절윤까지 나왔잖아요. 절윤. 근데 적어도 그 DNA는 안 없어집니다. 잠시 그런 척하는 거겠죠. 본인을 위해서.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번 같은 경우는요. 국민의힘에 공식 당대표 경선이 있고 비공식 경선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지만은요. 현재 홍준표, 유시민도 경선을 치르고 있어요. 네? 비공식 경선. 유승민? 유승민, 홍준표 두 사람. 유승민. 네, 두 사람이 어디선가 지금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서로 막 이거 싸우면서 맞아요. 네, 두 사람도 아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양쪽 다 이 당은 지금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당이 저렇게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호박콩 사진 이번에 새로 공개되고 막.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유승민 장관도 거의 작심하고 딴 게 아니라 홍준표만 젖히면은 대선 후보 나다. 생각하는 거죠. 유승민 아니 후보도. 저기 우리 태극기 세우신 분도 계신데 그분은 왜 놓치죠? 오세훈? 태극기 그거 이제 안 한다고 안 했어요? 그거 태극기는? 주소 있어요. 계속 한대요. 그래요? 얇게 한대 얇게. 추진은 한대? 네, 얇게.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안 원점이 한다는 얘기죠?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원점이라는 게 요만한 국기에서 이만한 국기에서 요만한 국기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생각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는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근데 오세훈은 좀 제가 볼 때 좀 영리한 게 그러니까 민심과 여론이 오면
그래도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반응을 하죠. 고개를 그러니까 숙여요. 태극기 설치와 관련돼서 반응이 썩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스텝백을 하는 것처럼.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고개도 안 숙여. 맞아요. 미동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보면. 그러니까 저러다가 날아가는 걸 몰라요. 그리고 날아갔었잖아. 그러니까 제가 안 날아갔으면 이해를 해요. 날아갔었잖아요. 날아가가지고 한 4년 동안 개고생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개고생하던 집단이 소위 30대 이준석이라는 한 사람의 인물 때문에 다시 예를 들면 복원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복원된 젊은 친구 날려버리고 네. 참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하는 거 보면. 바이든 좋아하니까 바이든 좋아하니까 그리고 맨날 날리는 거지.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아무튼 중앙에 두고 이제 여러 이슈들을 좀 쪼개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김건희 여사가 계속 중심에 서 있다 보니까 모든 이슈 사실 대한민국 거의 모든 이슈의 중심은 늘 여사님이었고 지금도 여사님이고요. 근데 이제 미국으로 떠나셨잖아요. 네. 하와이. 그게 화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떠나셨다가 하와이에 도착을 했어요. 하와이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아무튼 제 마음의 고향이었던 연합뉴스 네. 그 통신사에서 이제 사진이 이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연합뉴스가 그 사진을 골라가지고 픽을 했다기보다는 어차피 대통령실에서 그 홍보팀이 사진을 보내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올리는 게 통신사의 업무이기도 하니까 그냥 막 여러 장 올린 거예요. 하와이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장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거든요. 아니 요거보다 심하고 무슨 마귀가 따로 없어. 약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그게 뭐 제가 이걸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뭔가 이렇게 시술이든 수술이든 뭔가 많이 해서 얼굴 무너져 내리는 얼굴 있잖아요. 이게 비난이지 뭐야. 아니 그런 분들이 이게 있어. 비난이지 뭐야. 왜냐 잘못하면 그러니까 부작용으로. 근데 약간 그거와 흡사한 듯한 느낌. 느낌에서 느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느낌으로 막 무너져 내리는 얼굴 같은 거. 예. 그런 사진이 보였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흉물스럽다. 지금 나가고 있네요. 바로 이 사진이구나. 봐봐, 내 말 그렇구나. 맞지. 그래. 제가 제가 볼 때- 무너져 내리는 얼굴 앞으로 같잖아요. 여기다가 하나씩 붙여야 될까? 느낌이라고 다 붙여놓고. 느낌. 느낌을 느낌을 몰라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무너진다는 표현은 좀 너무 심하고요. 우리가 좀 그걸 약간 좀 완화해서 녹는다고 해야 돼요? 와해. 그게 더 센 거예요. 왜? 와해가 무너진다 보다. 아니 와해가 훨씬 약하지. 미치겠다. 녹아 내린다는 어때요? 네. 그런데 흘러내린다. 사실은 그 내린다. 뭐. 요번에 저는 김건희 여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분이 끊임없이 일종의 보수의 요정 예. 코스프레를 하셨는데 예. 이번에는 사진 한 장 때문에 예. 요정이 요괴가 돼버렸어. 요괴가. 이 의견은 왁자지껄의 의견과 다릅니다. 공희준 개인의 의견입니다. 저희 의견도 아닙니다. 여사님 아니에요. 자, 사견이라. 사견. 네, 사견. 우리는 사견. 여전히 우리 여사님을 요정이라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요정이셨는데 요정이지. 한 번에 요괴 됐다 이거지. 아니 어디서 드립을 갖고 오시는데 이거 집에서 메모해 오시나 봐. 요정이 아니라 요괴라는 표현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예, 아무튼 공희준 선생님 의견이고요. 그래서 그 사진이 드라메릭하게 새벽 5시인가에 바뀐다면서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뀌었어요. 그러기엔 너무 늦은 게 너무 많이 퍼졌어요. 너무 많이 퍼지기도 했고 근데 왜냐면 이제 네이버나 포털에 기사 한번 올라가면 제목 그대로 두고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수정해가지고 사진 파일을 교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URL이라고 하죠. HTTP, TTP 그 인터넷 주소 그대로고 그걸 클릭을 하면은 원래는 여사님이 잘 안 나온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다르게 예쁘게 나온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혹시 연합뉴스가 조인트 까인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메커니즘은 아니고 아마 연합뉴스 스스로 바꿨겠죠. 논란이 되니까. 근데 원래는요 그 순방을 가면 풀단이 가잖아요. 네. 그게 그 돌아가면서 풀단이 내려가서 해요. 그 행사 때마다 네. 뭐 연합뉴스 할 때 있고 YTN 네. 있고 행사마다 다른데 그럼 그 풀단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보통 다 찍거든요. 네. 그리고 그 풀단이 찍은 걸 이제 전체 기자나 공지를 하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뭐 B컷도 있고 A컷도 있고 한 거죠. 그럼요. 네.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거는 네. 문재인 네. 정부 때도 예. 그런 컷 많아요. 뭐 예. 문 예. 대통령 되게 이상하게 막 바람 날리는 것도 있고 김정순 예. 여사님도 이상하게 나온 거 많은데 예. 그럼 그건 그대로 나오는 거고 본연의 모습 우리가 알잖아요. 예. 근데 본연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와도 별로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좀 못 나왔구나. 근데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네. 여사님은 신경 썼단 말씀이세요? 엄청나게 모든 사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추측이죠, 추측. 네, 예, 생각이 추측이죠. 드는 거죠. 네. 동생 좀 나눠 먹읍시다. 예. 혼자 가져가지고 뭐 드려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이거? 못 먹네. 네. 많이도 먹었네. 앞에 맥주 한잔 하시는 거. 아까 되게 많았는데. 아무튼 추측이지만 김건희 여사께서 뭔가 그 사진을 불편해했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한번 저희가 근데 제 생각에는 네. 또 다른 생각도 있는 게 뭐냐면 예.
연합뉴스 TV가 좀 미안합니다. 예, 마음의 고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한때 나갔기 아, 예, 때문에 고정으로. 고향입니다. 네. 몸도 좀 몸도 이제 언젠가 한때- 고향이 되겠죠. 또, 예. 예. 근데 거기가 좀 알아서 기는 성향들이 좀 부분적으로 좀 있지 않습니까? 아, 잘 기는 예, 고향이죠. 저 제가 볼 때 알아서 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사진이 어떻게 송출되고 어떻게 올라가고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 예, 시스템을 예, 잘 예. 모르겠는데 뭐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전화를 해서 예. 뭐 했다? 뭐 제가 볼 때는 공식적인 라인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연합뉴스 출신이 거기 있습니까? 없을 걸. 아, 있습니까? 아, 있다. 아니 잠깐만. 야. 있네. 아니 있긴 있는데 거기 예, TV 출신일 거예요 아마. 예. 아까 이제 뭐 그런 연결되지 그러니까 사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야, 그 사진이 왜 그러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 아니, 여사님이 경로하셨나? 아니 내부에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연합뉴스 예. TV에서 예. 와 저거 안 돼. 우리 사원이 걸려 있는 문제야. 아. 빨리 바꿔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물론 그렇죠. 예. 저는 뭐 이것 가지고 우리가 뭐 정책 논박을 예. 그냥 가십이다. 예. 정도 가십이에요.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자연스럽게 좀 그러니까 좀 세월이 흐르는 대로 좀 놔뒀으면 좋겠다. 예. 이런 느낌은 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이제 뭐 B컷이었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교체하면은 더 오히려 오해 살 수 있고 더 부각되니까 맞아요. 그건 좀 내버려 둡시다.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개입해라고 뭐 우리가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뭐 알아서들 하겠지 뭐 이렇게 끝냈어야 되는데 연합뉴스에서 이거를 바꾸면서 더 화제가 돼버렸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 루키즘이라고 해가지고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보통 저는 영부인이나 대통령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외모 지상주의에 빠진 세태와 싸우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네. 그 김 여사가 루키즘에 좀 영합 내지 앞장서는 모습을 워낙 보여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종의 조롱을 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김 여사가 평소에 뭐 외모에 신경 안 쓰고 처털하게 다녔다면은 사람들이 의뢰 그러느냐 하겠는데 예. 외모에 유달리 집착하는 것 같은 김 여사의 일종의 굴욕 사진이 나와버리니까 예.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일종의 신나해버린 거죠. 야, 교묘하게 돌릴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들으면서 야 이게 작가님이 집중이 되네. 야. 집중이 돼. 저 아니 발언에. 나는 신중하, 아니 나는 진짜로 선의로만 하는 거니까. 뭔가 학설처럼 느껴지지만 작가- 사실은 까는 거다. 작가님이 요즘에 집필 작업에 몰두하시다 보니까 뭔가 이 서사의 구조가 완벽했어요. 집중이 돼요. 집중됐어요. 그런가? 빠져든다. 돌려까기였는데. 국민은 분노했구나 진짜. 뭐 이런 아니, 나는 느끼게 돼. 선이라니까. 왜 그래? 네, 좋습니다. 저희 이제 중반까지 얘기 재밌게 들어봤고요. 저희 또 광고가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한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광고 큐!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해서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인터넷 비교와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당일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를 검색해 3초 만에 결정내고 비교해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 원, 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다 해서 77만 원.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원, 365일 연중 무휴고요. 방금 광고 보셨지만 1670에 2575 전화하시고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전화를 또 아까 그 번호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해서 여러분들 인터넷 가입 알아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군으로 좀 설명드리면 원래 여기 뒤에 좀 그 탑 클래스 온리유 붙어 있지 않았어요? 앞에 있습니다. 앞에. 앞에 있구나. 자, 탑 클래스 온리유. 명문대 출신 최고의 선생님 830여 명이 전국 어디든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온라인 1대1 맞춤 수업을 제공하는 탑 클래스 온리유. 학생이 원하는 선생님을 완벽하게 매칭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님을 이제 이렇게 픽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교육 서비스라고 하고요. 자기 주도 학습의 습관화 탑 클래스 온리유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고기 광고인데 아우. 나 다음부터는 여기 가운데 경성하는 놓자. 없으면 나 안 할 거야. 그래. 나 안 할래. 하지 마.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 이게 그래. 다른 광고는 그럴 수 있는데 나 경성하원한테 좀 실망스러울라 그래. 한 번을 안 먹여줘. 자, 한우 회식하는 경성한우입니다. 대구 달서 죽전내거리 용사자이몰에 위치한 대구 최대 식육식당 경성한우. 사랑하는 가족 연인은 물론이고 550석 대구 최대 규모의 단체 회식 장소로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경성 한우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대구시에 계신 우리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 대구에 경성 한우 가셔가지고 저 스픽스 구독자예요라고 구독 인증을 해주시면 서비스 정도는 경성 한우에서 드릴 수 있다고 여기 써있지도 않은데 제가 얘기했으니까 최고의 한우와 저렴한 가격까지 가성비 최고 경성 한우 이상 스픽스 왁자지껄에 도움 주시는 소중한 분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지금 스픽스가 네. 단독 취재로 여러 가지 건바이 건들을 아. 지금 물고 오시는데 야 이거 내가 지금 문장만 놓고 보니까 너무 무섭다. 여권의 고위 인사가 전화기로 네. 야 이게 지금 대통령실 내부의 고위 관계자가 VIP 제가 어떤 VIP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네. VIP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는 설이 지금 일파만파 대파 양파라고 하네요. 네. 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뭐 그런 이 얘기를? 얘기는 한두 번 얘기 들어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요? 실제로 이준석 예. 대표 그전 대표한테도 네. 그 인수위 말고 그 후보 시절에도 뭐 EXS 했던 건 뭐 예. 그건 뭐 아주 예교였고 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한동훈 장관한테도 뭐 네. 임 모시기야 얘기하고 예. 그 이게 말 습관이니까 사람이 60살 넘어서까지는 사람이 바뀌지가 않아요 쉽게. 예. 근데 옛날 검찰 시절부터 이렇게 앉아가지고 야 이석이 뭐 이럴 거 했던 게 습관이었고 예. 누구한테나 다 하잖아요 그거를. 예. 심지어 미국 대통령한테도 하잖아요. 그건 지금 이제 우리 V1 얘기고 네. 또 다른 V도 또 계시잖아요. 다른 부위도 V도 또 다른 부위도 오. 경로를 또 잘하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네. 궁금한데 요 정도 경로하나요? 요게 되면서요. 바깥은 다르게 얘기해놓고 네. 요게는 경로 안 해요? 경고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죠. 경로하지 왜 또 오히려 어떻게 네. 보면 그 경로의 강도는 예. 요정이 심할 수도 있어요. 요정이 더 심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 만약입니다만 실제 그 우리 대통령실에 있는 뭐 고위 관계자, 뭐 수석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께서 경로를 하시거나 역정을 내시면서 아니 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것밖에 못하느냐라고 막 다그치거나 하는 일이 사실 청와대 계셨으니까 네. 영부인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의 없고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의전상에 정말 피치 못할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거나 예. 하는 거 말고는 네. 그 밑에 비서진들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 공무원 중에서 조금 친소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예. 다 어떻게 파견원 공무원 뭐 아니면 저같이 별정직 공무원 다 예.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 예. 공무원 세계에서 그런 대통령 배우자나 대통령이 이상한 일이나 이상한 말을 하면서 경로라면요 그거 다 말 다 새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줄줄 새 나오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예시입니다. V1이든 V2든 수석을 불러요. 수석 비서관급을 불러가지고 뭐 다그칩니다. 이 새끼 저 새끼 하거나 아니면 아니 이건 제가 똑바로 하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라고 다그쳤다. 그러면 또 그 수석 비서관이 답답하니까 그 밑에 행정관한테 가가지고 아니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행정관이 또 어디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스픽스가 이거를 단독 단독을- 취재해가지고 네. 이런 얘기를 지금 왁자지껄에 가져오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떠한 분노의 표출의 수위도 중요한데 예.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분노했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이를테면은 문제? 뭐 대통령이 식사를 하는데 예. 대통령에서 주는 밥이 뭐 쉰밥이 나왔다 하면은 그러면 화낼 수 있죠. 영부인이 화낼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국가의 공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 화를 낼 수 없는 위치에 보니 그런 문제 가지고 화를 내면 좀 문제가 달라지죠. 아니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공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최근에 불거진 한동훈 위원장과의 이제 이런 뭐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뭐 홍보수석이나 정무수석을 불러갔다가 김건희 여사께서 뭐 경로하시거나 역정을 냈다고 한다면 아니 그거는 좀 아니, 너무 나간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런 부분들 다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 법률적으로 이 부분은 대통령이 건들면 안 되는 게 있으면 다 그게 보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경로할 수 있어요. 예. 아니 중차대한 일을 누가 했는데 잘못했으면 예. 그거 냅둡니까? 내가 대통령인데 어떻게 경로하나 이럴 수 없는 거죠. 화를 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대통령 부인은 그럴 권한이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를테면은 이제 저기 뭐 왁자지껄을 다시 하면서 예. 공유준한 놈이 나왔는데 정말 말을 못하더라. 예. 하면은 정교한 대표님이 경로하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정교한 대표님의 부인이 저한테 경로한다. 하면은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렇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ABC가 안 맞죠. 안 맞죠. 그 부인이 왜 경로하지? 아니 쟤한테? 그런 거는 대통령 정기현 대표 부인이 경로할 수도 있어요. 왜 갑자기? 아니 근데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경로를 그거야. 그럴 수 있는 경로를 할 수 거는. 있어. 근데 경로를 직원들한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남편한테 할 수 있어. 그죠. 아니 뭐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해? 뭐 하는 짓이야? 왜 나 뭔데 이렇게 해? 라고 남편한테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밑에 수석이든 뭐 비서관이든 행정관이든 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저기 부도난 회사를 5개를 다 다녀봤는데 그 아무리 우리가 제가 다녔던 회사가 부도가 났어도 아무리 콩가루라도 회사가 사모님이 와가지고 직원들 지적한 적은 없거든요. 우리 약간 정치권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현역 의원님들 다 계시잖아요. 지역에 예, 예. 여든 야든. 예. 그래서 안 되는 그러니까 재선이 안 돼. 재선 혹은 3선 혹은 4선 이렇게 연임이 안 되는 그런 의원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시중에 나뉘는 얘기가 부인이나 남편이 설치면 그런다. 아, 혹은 변호사가? 그러니까 가족, 혹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설치거나 남편이나 부인이 설치면 그 사람은 동네에서 인심을 잃어가지고 다음번에 그 배지를 더 못 단다. 제- 이런 게 정치권에 이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뭐 특정인 거명 안 하는데 하셔도 됩니다. 요번에 이제 좀 공천을 못 받으신 분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네. 제가 뭐지? 난가? 예전에 이제 그분의 친정아버지와 싸운 적이 있어요. 아. 왜냐하면 선거 카피 문제로 와. 친정아버지와 싸운 적이 있어요. 가족 중에 그렇게 개입을 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있어요? 제가 맞다. 왜냐하면 그 친정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쓴 카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데 다 좋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친정아버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내가 친정아버지인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어쩌라고?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가세요. 아, 이 말은 즉슨 이제 후보는 여성이다. 측정이 되죠. 친정 어머님이니까. 윤정 수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좀 다음에 안 받으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 또 받는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12년 내내 그런 얘기를 들어도 국회의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야 이게 참 수양, 도덕, 뭐 윤리 이런 걸 좀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또 안 그런도 사람이 잘 되니까 또 가끔씩은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역대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전 컨트롤 타워가 없다. 국정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해서 많이 비판을 받고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저는 차라리 국정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게 낫다. 어떤 것보단 영부인이 국정 컨트롤 타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그거 사실이에요? 저는 대통령 부인이 지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저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참 바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3가지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은 대통령 역할이 너무 많은데, 세 영부인 가지면? 역할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탁현민 행정관이 맡았던 역할도 하시는 것 같고 아, 행사 기획? 의전 비서관.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부인이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될 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러면 제가 굉장히 좀 구태지만은요. 영부인이 돈도 받을 수 있다. 청탁도 받을 수 있다. 네. 하지만 영부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뭔데? 네. 정무기획. 아, 네, 정무기획. 정무기획. 근데 저는 김 여사가 정무기획을 하시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가끔만 들어요. 정무기획을.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래요. 여사님 그냥 돈 받으세요. 아니 그게 그럼 대통령 한 얘기랑 똑같잖아요. 깔끔하게 우리 아저씨가 박전하지 못해가지고 몰카 공작이 넘어갔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네. 저는 그냥 깔끔하게 돈 받는 게 나아요. 아무튼 오늘 저희가 방금 얘기한 거는 네. 이게 이제 항상 뭔가 고급 정보, 그쵸. 내밀한 정보를 받아오시는 이 대기자님이 계십니다. 네. 대기자님이 계시는데 네. 요분이 또 나와가지고 또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실 예정이니까. 그 대통령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대통령 부인이 하고 있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정황이 있다. 네. 그럼 우리는 그거 갖다가 아주 어려운 고급용어로 국정농단이라고 표현한다. 네. 그러니까 국정농단 행위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인지 아닌지 실체를 밝히는 건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거죠? 맞습니다. 요즘은 그런 네, 거 같아요. 맞습니다. 정리를 깔끔하게 좀 해주셨고요.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 들린다는 거는 이 우리가 만나보고 있는 뉴스 전반에 걸쳐서 여전히 김건희 여사님의 어떤
이거 뭐 권력 남용이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래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문제인데 자꾸 입에 붙네. 아니 권력 남용이라 하기에는 너무 이 세상 곳곳에 다 스며 들어가 있어요. 그쵸? 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월권- 모든 월권이라고 음식에 월권? 아니 우리가 모든 음식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특정 회사 죄송합니다만 네. 모든 음식에 어머니 손맛이라고 하는 미원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상. 아 미원 같은 존재구나. 네. 미원처럼 모든 음식에 심지어 뭐 친환경 음식에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네네. 다 스며 들어가 있어. 다 스며 들어가 있어. 첨가물 같은 거죠. 네. 또 한마디 할 거예요. 권한이 없으니까 남용도 없다 그럴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월권은 맞는데 직권 남용은 아니다 뭐 이런 거. 그냥 권한이 없다. 이거는요. 여사님께서는 샴푸의 요정이 되고 싶어졌는데 결과는 미원의 요정이 됐네. 자 여기까지. 미원이 요게 아니고 요게 저희가 아니고.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이게 마지막을 이거 요 꽤 좋았는데 지금 분위기가 분위기 갑자기. 괜찮았는데 이거 마지막 거 이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해 주시고 자 오늘 즐겁게도 왁자지껄 부활한 왁자지껄 재미나게 해봤습니다. 공희준 평론가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고요. 저는 박영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제발 여러분 안녕.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해서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료 이 모든 게 설치당에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를 검색해 3초 만에 결정하고 비교해보세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